자, 질문하세요. 167쪽에 167페이지요. 네. 936번이요. 936요. 자, 167페이지 936번입니다. 얘들아, 경우수입니다. 경우수입니다. 경우수. 쌤이 왜 이렇게 경우수에 조금 더 신경 쓰냐면요. 경우수가 잘 되면 뒤에 확률이요. 되게 쉽습니다. 경우수 계산과 확률 계산이 똑같아요. 다만 방식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조금 잘 잡으세요. 쌤 그것 때문에 계속 최대한 상세히 설명할 테니까 해볼게요. 936번입니다. A 주머니에는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있고요. 자, 정리를 해보자. A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서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하나 적혀있는 5개의 공이 있고요. B 주머니에는요 6부터 10까지 적혀있는 5개의 공이 있습니다. A, B 두 주머니에서 한 개씩 뽑는답니다. 정확하게 읽으세요. 한 개씩 뽑겠답니다. 한 개씩 뽑을 때 두 수의 곱이 짝수 인 경우수를 구하셨습니다. 가겠습니다. 경우수라는 게 왜 수학에서 왔냐면은 어떤 사항을 봐가지고 내가 이 사항에서 하나의 어떤 요 조건에 맞는 내가 어떤 계획을 잡는 거야. 알겠니? 그런 거 요구하기 때문에 들어왔다 생각하면 돼. 봐봐, 생각해봐. 그러면 채야, 내가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경우냐면 짝짝이 있고요, 홀짝이 있습니다. 맞죠? 그치? 그러면 봐봐. 여기서 나오는 케이스가 총 세 가지예요. A도 짝수, B도 짝수. A 짝수, B 홀수. A 홀수, B 짝수. 이해갈까요? 그쵸? 그러면 내가 구할 경우가 총 몇 가지야? 세 가지가 되죠. 많잖아. 그러면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여사건을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 자연수와 자연수를 곱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숫자의 케이스는요. 몇 가지가 있다?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짝수가 되는 케이스가 아까가 세 가지야. 이해야? 그러면 홀수가 되는 케이스는 뭐가 있니? 홀밖에 없어요. 그러면 홀수가 되는 케이스가 작죠? 그러면 전체의 경우수에서 홀수가 되는 경우수만 덜어내자고. 그러면 남아있는 경우수는 짝수가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왜? 구할 게 많아서 그래요. 내가 구할 게 많은 종류가 많으니까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하면 여사건으로 가자고. 그러면 내가 구할 건 뭐만 구하면 돼? 내가 전체의 경우와 홀수가 된 경우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할까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수. 전체 경우수입니다. 자, A에서 뽑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입니다. B에서 뽑을 수 있는 게 몇 가지니? 5가지죠. 그럼 이 5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죠. 곱해가지고 숫자를 두 숫자를 다 들고 와서 내가 숫자를 만드는 거잖아. 그럼 더하면 안 되지. 곱해야지. 전체 경우수는 25가지입니다. 이렇게요. 그럼 거기서,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두 수의 곱이 짝수여야 돼. 그럼 6가지니까 나는 뭐 해야 돼? 두 수의 곱이 홀수인 경우를 구할 겁니다. 이 경우는요, 홀밖에 없어요. 이해가요? 두 숫자를 곱해서 홀수 되는 경우는요, 홀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A에서 홀수를 뽑을 거야. 몇 가지? 3가지. 1, 3, 5요. B에서 홀수를 뽑을 거야. 몇 가지? 7, 9요. 2개밖에 없어요. 6에서부터 10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2가지. 그럼 몇 가지? 6가지. 자면 안 돼? 그러면 전체 경우수는요. 전체 25가지에서 홀수가 되는 6가지만 빼면 남아있는 19가지는 뭐일 거다? 얘는 짝수일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구해볼까? 차근차근히. 비교를 해줄게. 직접 구해보자. 직접 구해보자. 할게. 첫 번째. 둘 다 짝냐? 저는 좀 이따 전화할게요. 둘 다 짝입니다. 자, 1에서부터 5까지 짝수 몇 가지? 2가지요. 2, 4. 6에서부터 10까지 몇 가지? 3가지요. 그래서 6가지요. 두 번째, A 짝, B 홀. 괜찮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A 짝수요. 2가지요. B 홀수요. 7, 9, 2가지요. 4가지요. 4가지입니다. 어머, 잠깐만. 4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
A 뭐가 돼? 홀수. B가 뭐가 돼? 짝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A 홀수 1, 3, 5 세 가지요. B 홀수요. 몇 가지니? 세 가지요. B 짝수 미안. B 짝수요. 미안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6, 80이니까. 그래서 몇 가지? 9가지. 다 더해봐봐. 19가지. 그치. 근데 봐봐. 그러니까 쌤이 왜 보여주냐면 평소에 공부할 때는 파란 걸로 공부해야 돼. 평소에 공부할 때는. 왜? 여러 가지 경우에 내가 많이 보고 많이 풀면서 익히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빨간 걸로 풀어야 돼. 왜? 빨리 풀자. 그치. 그런 거다. 그런 거다. 자, 질문하세요. 168쪽에 네. 944번. 944번요. 자, 봅니다. A, B, C, D, E가 각각 하나씩 다섯 카드를 일렬로 나열합니다. 다섯 카드 일렬로 나열한다. 근데 B 또는 D를 맨 뒤에 나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상황을 보자. 내가 이렇게 5개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 거야. 채야 이렇게 만들 거야. 뭐라고 했어? B 맨 마지막에 B 또는 뭐가 와야 돼? D요. B, D는 고정인 거야. 이걸 첫 번째 케이스, 얘를 두 번째 케이스를 하자고요. 자, 그러면 나는 이미 B가 뽑혀서 B가 맨 끝에 가 있는 거야. 그러면 4개의 자리에 누가 오면 돼? A, C, D, E가 오면 되는 거야. 줄 세워 봅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수는요. 4, 3, 2, 1. 이해가요? 그러면 24가지겠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뭐 누구 오는 거야? D가 맨 뒤에 이미 가 있는 거야. 고정인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지금 A, B, C, E가 요 4개 자리에 줄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우수는 4, 3, 2, 1. 24가지야. 얘들아, 잠깐만. 이 24와 24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죠. 왜? 또는 했잖아. 나는 둘 다 B가 D면서 D도 D야.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쌤아, 이해갈까요? 내가 줄을 세우는데 제 뒤에 B가 오면서 D가 오겠대. 그럴 수는 없잖아. 맞잖아. 그러면 더해야죠. 또는이니까. 이해가? 왜 더해야 되는지? 이게 잘해야 돼. 확률 가서도 똑같이 계산합니다. 이렇게. 더할 때와 곱할 때로요. 그러니까 요 개념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속 분연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다? 얘는 48이 됩니다. 질문. 945번 요거요. 네. 봐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남학생 2명을 양 끝에 세우겠답니다. 생각해보자. 그러면 남학생 2명을 뽀이 1, 뽀이 2로 할게. 이렇게. 여학생 3명을 G1, G2, G3로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줄을 세운다. 근데 남학생 2명을 양 끝에 세우겠대. 그러면 요렇게 가운데 3명은 여자애들 들어갈 거고 요 세모 자리에 남자애들 들어갈 거야. 이 말이야. 됐지? 자, 시작하자. 천천히 하자. 남자애 2명을 이 세모 자리 2개에 어떻게 세울 겁니다. 경우수 몇 가지입니까? 해봐봐. 쟤는 몇 가지니? 해봐봐. 이 남자애 2명을 요 양 끝에 줄을 세울 거야. 몇 가지니? 2가지죠. 2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2가지 넣는 겁니다. 세웠어. 자, 해봐. 내가 경우를 만들잖아. 그럼 경우를 만들면, 그러면 이 경우에서, 지민아, 팔 풀어. 니 그러면 안 오는 잠도 오겠다. 위에, 가디건 벗어. 네, 가디건 벗으세요. 네. 여기 가디건 벗으세요. 자, 그러면 내가 푸는 거 봐봐. 내가 이렇게 2가지 잡았지. 그러면 이 중에 하나의 케이스를 적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적어. 이렇게 적으라고요. 적으면 난 현재 이 2가지를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남자들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들어가요. 그래야 어려운 문제가 조금 쉽게 풀립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 3개의 자리에 여자 3명만 배열하면 되겠네. 그렇지? 진아, 해봐봐. 몇 가지야? 다 말하지 말고 과정을 얘기해. 이 3개 자리에 여자 3명은 줄 세울 거야. 경우수는요. 6가지죠. 그러니까, 그럼 과정이 어떻게 되니? 3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왜냐면 너네 서술은 들어가잖아. 표현을 해줘야 돼요. 6 쓰면 안 되잖아. 과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총 12가지입니다. 차근차근히 하세요. 천천히. 중학교 과정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질문. 수빈아, 질문해. 이거 뭔가 많잖아. 빨리 질문해. 다 해야지. 169번에 169 쪽에. 네. 949번 9, 4, 9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런 거. 이거 현재 5명을 벤치 1류를 앉히는데 A는 B의 왼쪽 바로 옆에 있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A가 B,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구조가 이 말이 지금 봐봐. 이 말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두 사람이 잘 봐봐. 두 사람이 이웃한다의 개념과 다른 거야. 두 사람이 이웃한다의 개념은요. 이 두 명을 이렇게 또 묶어가지고 A, B가 돼도 되고 B, A가 돼도 되는 거예요. 이웃한다의 개념은. 근데 이건 아니야. 무조건 B, A는 B 왼쪽에 있어야 돼. 고정입니다. 고정. 이 모양이 고정이라고요. 그러면 일단 문제는 이해가니? 이 멘트가 이거다. A는 B의 왼쪽 바로 옆에 있대. 그게 이 모양이에요. 그럼 잘 봐. 그러면 채야 요게 바뀔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걸 고정시키세요. 알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고정시키라고. 이렇게 고정시키라고. 고정시켜놓고 한 명으로 보는 거야. 왜? A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지가 딴 데 가고 싶어도. 정말 이해갈까? 그래서 얘를 한 명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알겠어? 이거 한 명으로 보는 거야. 이거를, 야, 이제 이거 한 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요거 한 명이야. 한 명이야. C하고 D는 이웃해랍니다. 아, C, D는, 얘는 고정이고, 잘 봐봐, 쌤, 잠깐만. 얘는 고정의 의미고, 고정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C, D를 다시 묻겠습니다. 얘는요, 이웃의 개념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쌤이 색깔별로 해가지고 얘는 내가 세모라고 둘게요. 이렇게. 세모는 이웃이고요. 동그라미 고정입니다. 자, 그러면 내 눈을 이제 어떻게 있느냐? 이렇게 있는 거야. A, B, C, D, E가 동그라미 하나, 고정, 이거는. 이 모양 고정. 그 다음에 C, D죠.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C, D 한 명. 이렇게. 이해가니? C, D 한 명. 그리고 E. 이렇게 총 나한테는 3명만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조건에 맞게끔 이 5명이 3명이 된 겁니다. 괜찮니? 일단 3명을 일단 줄을 세우자.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일단 줄을 세웠어. 알겠니? 줄을 세웠어. 그러면 이 6가지 중에 한 케이스 쌤 적어볼게. 그 6가지 한 케이스가 세모, 이, 동그라미를 하자. 이 6가지 중에서 이 하나의 케이스를 잡아봐. 이렇게. 됐지? 그러면 세모는 어떻게 써? 여기서 다시 2가지 경우가 생기지. 왜? 에이, 이웃이라니까? 이 두 명 자리 바꿔도 돼. 이 안에서. 그렇잖아. 그래서 2라 하지 마. 2 곱하기 1이야. 그러니까 CD 2명이 이렇게 2개 자리에 1류를 앉겠대. 이 2가지, 얘 1가지. 그래서 2가지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그러면 곱하기 다시 이렇게 배열됐는데 요 놈한테서는 다시 2 곱하기 1이 나오더라. 얘는 고정입니다. 고정이랄까요? 고정이랄까요? 얘는 이렇게 자리 바꾸면 안 돼요. A는 어디 못 가. 무조건 B 왼쪽에 있어야 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수는 6 곱하기 2니까 1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너네가 어려워하는 거는 이렇게 조건이 뭐가 붙는 거예요. 그 안에. 단순하게 그냥 경우수 더하고 곱하고 아니고 그 경우수 구했는데 그 안에서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 조건들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더라. 그걸 이제 너네가 익히는 겁니다. 또 몇 번요? 색칠요. 요거요? 하겠습니다. 빨노초파보 5가지 색을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에 칠하는데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다. 근데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지은아, 이 판때기에서 누구부터 색 칠해야 돼?
A요. 왜? A가 다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자지 말라니까. A가 다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A가. 알겠니? 그래서 A부터 칠하는 겁니다. 그러면 A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니? 5가지죠. 됐죠? 한 가지 지워. 이렇게 액션을 취해. 됐다. 자, 그럼 이 나머지는 B, C, D, E에 누구부터 칠할까? 아무거나 해요. 상관없어요. B부터 할까요? 그러면 B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B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 4가지. 됐지? 됐지? 그럼 생각해봐. 그럼 그 노란색을 하자.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3가지가 있다. 자, 이해를 해봐. C는 누구를 피해야 돼? A도 피하고 B도 피해야 돼. 그래서 3가지야. 맞지? D는 A도 피하고 C도 피해야 돼. 그래서 3가지야. 왜? 같은 색을 또 칠해도 되잖아. 요 안에는. 그러면 이해가니? 이웃한 것만 다른 색으로 칠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E의 경우는 몇 가지야? 그럼요, 3가지죠. 그래서 경우수는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이거 27이죠. 그래서 540이 됩니다. 집이 적지? 이제 어차피 풀어야 되잖아. 또 171쪽에 966번 966 대표복귀입니다. 얘들아, 대표복귀가 2가지 있죠. 자격이 다른 대표, 즉 반장, 부반장을 뽑는 케이스와 그냥 대표 2명 뽑는 케이스. 그거 얘기할 겁니다. 여학생 4명과 남학생 3명이 있습니다. 회장 1명과 여자 부회장 1명, 남자 부회장 1명을 뽑는 경우수를 구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봐봐. 내가 회장은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상관없어. 근데 부회장 여자, 남자 부회장 하나 이렇게 뽑아야 돼.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라 생각하냐? 자, 생각해봐. 상황을 이해를 해. 상황을. 내가 회장을 뽑고 나서 남자 부회장 하나, 여자 부회장 하나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에 대해서 이게 바뀔 거다? 회장이 남자냐? 회장이 여자에 따라서 이 경우가 바뀔 수 있겠구나. 이 말이, 아니, 무슨 말이냐면, 회장은 남자 뽑았어. 그러면 남자 부회장으로 뽑는 경우 수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지 않니? 회장 여자를 뽑았어. 그러면 여자 부회장을 뽑는 경우 수가 줄어들 거 아니야. 분명히 다르잖아. 그 말입니다. 지금 알겠어요? 분명히, 그렇잖아. 분명히 다르잖아. 그 말하는 겁니다. 봐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케이스를 내가 잡는 거야. 어떻게 잡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 무슨 말이야? 회장이 남자야. 됐지?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회장은 남자 뽑을 거야. 경우수. 3가지요. 됐지? 뽑았어. 그러면 남자 부회장. 몇 가지야? 남자 부회장이요. 2가지요. 여자 부회장. 그 좀 날렸을게. 여자 부회장 몇 가지? 4가지겠죠, 뭐. 여자 손도 안 되는데. 그러면 전체 경우수는요. 3 곱하기 2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6, 4, 2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또는 회장이 아니 여자일 수도 있잖아. 회장이 여자일 수도 있잖아. 이 말이잖아. 회장이 여자일 수도 있잖아. 그럼 경우수 몇 가지? 4가지요. 그러면 남자 부회장 경우수는 몇 가지니? 채야? 네, 3가지요. 여자 부회장 수는 몇 가지니? 3가지. 그럼요. 분명히 경우가 다른 거죠. 맞죠? 그러면 얘는 4, 9, 36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전체 경우수는요. 24 또는 36이겠죠. 그래서 60이 되겠네요.
자, 또 질문하세요. 수빈아, 빨리 질문해라. 그래야 다시 풀 거 아니야. 몇 번요? 몇 번요? 956요. 봅니다. 자릿수지. 수빈아, 선생님 자릿수 어떻게 하라고요? 이수빈, 자릿수 만드는 거야. 자릿수 어떻게 해야 돼? 박스 쳐. 박스 치세요. 이렇게 1, 2, 3, 4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입니다. 서로 3장을 뽑아서 자연수를 만드는데 홀수가 있어. 잠깐만 보자. 우리 숫자를 만들었어. 홀수 특징이 뭐야? 홀수 특징이 홀수 특징. 끝자리가 홀수면 됩니다. 그럼 홀수예요. 이게 100의 자리든 1억의 자리는 상관없어요. 1의 자리 숫자가 홀수면요, 그 숫자는 홀수입니다. 만약 짝수는요, 1의 자리 숫자가 짝수면 됩니다. 그러면 짝수예요. 알겠죠? 그러면 케이스를 갈게. 첫 번째 케이스. 끝자리가 1인 거야. 됐지? 그러면 나는 일단 1이 빠진 거야. 이렇게. 그러면 100의 자리 올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 경우수 쌤 5개 할게요. 요거 3가지. 그러면 10의 자리 몇 가지? 2가지. 왜? 서로 다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6가지 나오고요. 두 번째 케이스. 이제 1의 자리가 3입니다. 홀수기 때문에. 그러면 얘도요. 그럼 3 뺀다? 3 빼, 3 빼, 3 빼. 이렇게 3 빼. 그러면 3가지 또 2가지. 그래서 전체 6가지. 그러니까 따라서 6, 딱 6이 6 곱하기 6 아니지. 그래서 얼마? 12가지. 질문해. 풀이 과정 중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질문해. 아니, 넌 학교에서 안 했잖아. 그러니까 질문해. 쌤 설명 듣고 나서 이해를 하고 나서 학교 수업 들으면 되게 편해요. 너네 그것 때문에 선행하는 거잖아. 보세요. 계단 문제입니다. 계단 문제가 재작년 유나 중에서 나왔습니다. 계단 문제. 나왔다. 한 걸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단을 올라갈 거야. 근데 내가 계단을 올라서 방법이 한 칸 아니면 2칸 올라갈 수 있어. 3칸 있는 거 없대. 한 칸 아니면 난 2칸으로만 갈 수 있어. 오케이. 그 말이야. 자, 그때 지면에서부터 시작해서 4번째 계단입니다. 자, 해볼게. 그러니까 계단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계단이 이런 계단이야. 하나, 둘, 셋. 아이고, 좀. 잠깐. 이런 계단이에요. 이런 계단이에요. 여기 지면이고, 여기 지면이고.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잘 보세요. 계단은 어떻게 구하냐면 있잖아. 계단은. 그러니까 그때 계단이 7개 계단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 내가 한 번 또는 2번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면 내가 한 번 또는 2번을 섞어가지고 총 4개의 계단을 맞춰주기만 하면 돼. 4계단을. 이해갈까? 그러면 이 경우는 너네가 어떻게? 다 케이스를 나눠봐라고요. 첫 번째 가겠습니다. 한 계단씩으로만 가겠습니다. 한 계단요. 얘가 한 계단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계단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계단으로만 가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쵸? 세 번째입니다. 한 계단과 2계단을 이제 섞을 건데, 순서를 보자. 순서를 볼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었지. 잘 봐. 내가 총 한 계단과 2계단을 섞을 수 있어. 섞는다. 그러면 무조건 한 계단은 한 번에 들어와야 돼. 2계단도 한 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럼 전체 총 4개의 계단이 있어. 그러면 2개의 계단이 몇 번 들어올 수 있어? 총 내가 4개의 계단이 있는데 무조건 한 번, 그러니까 한 계단과 2계단은 무조건 한 개씩 들어와 있어야 돼. 그러면 이때 2개 계단은 몇 번 들어올 수 있어? 한 번만 들어올 수 있죠. 왜? 2번 들어오게 되면 나는 4개 계단을 2개 계단으로만 끝내버리는 거야. 한 개 계단은 못 들어오잖아. 이해갈까? 그러니까 한 개 계단과 2개 계단을 섞어서 총 4개 계단이 되려면 2개 계단은 한 번만 들어온다. 이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지?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내가 요렇게 1, 2, 3, 4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2개 계단부터 먼저 세정을 해. 왜냐면
두 계단도 설정하면, 즉, 큰 놈부터 설정하면 경우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요령입니다, 이거. 알겠죠? 작은 계단부터 하지 마. 큰 계단, 즉, 개수가 많은 것부터 먼저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경우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이 요령이다. 자, 그럼 두 개 계단을 비춰보자. 첫 번째, 야, 여기 두 개 계단 들어갈게. 두 개 계단 들어갈게. 나머지 어떻게? 여기 두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맞지? 잠깐만, 천천히 할게. 여기에 두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괜찮죠? 다음,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여기 한 계단, 여기에 두 계단, 한 계단. 이해갈까? 다음,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여기에 두 계단.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됐니? 그럼 해보자. 한 계단과 엔드야. 아유, 또 엔드입니다. 두 계단을 썼겠습니다. 자, 해보자. 자, 네 개 계단 한 계단씩 올 거야. 경우수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에이씨, 내가 한 계단을 오는데 이 경우를 내가 바꿀 수 있니, 이게? 다 한 계단씩 올라가는데? 똑같이 한 계단씩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바꿔, 내가? 맞잖아.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1, 다음에 또 1, 다음에 또 1, 다음에 또 1 이렇게 하겠대. 그걸 앞만 섞어봐봐. 다 1처럼 보이잖아. 쌤 말도 이해가요?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 쌤 질문해라. 자, 두 계단씩 가겠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두 계단 두 개에서 자, 둘 갈 거야. 바꿔! 둘이라 변화가 없어. 똑같은 모양이잖아. 그래서 한 계단이야. 한 가지야. 그러면 한 계단과 두 계단을 섞은 거야. 몇 가지야? 세 개요. 방금 보여주셨으면 저 세 개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거. 쌤, 요거요. 그럼 이 몇 가지야? 세 가지요. 그럼 전체 경수 몇 가지야? 5가지요. 계단 문제 쌤 분명히 재작년에 나왔다 했습니다. 제 계단 문제 나왔었습니다. 계단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풀면 된다. 이렇게. 또 174쪽에 네. 987번 987 오른쪽 그림은 잠깐만요. 잡을게요. 987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떤 수년차의 번호판이다. 4개의 숫자 중에서 첫 번째 숫자는 5이고 비어있는 부분은 각각 0부터 9의 숫자가 사용된답니다. 각각입니다. 그러면 같은 숫자가 연속해서 와도 되죠? 쌤은 이해할까요? 각각이니까 뭐냐면 여기에도 무슨 봐봐요. 여기에도 0부터 9까지 여기에도 0부터 9까지 여기에도 0부터 9까지 그 말입니다. 같은 숫자가 또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됐지? 이때 이 승용차 번호판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수를 구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봐. 첫 번째 네모야. 내가 쓸 수 있는 숫자가 0부터 9까지야. 같은 숫자가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각각이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 번째 네모에 올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 0부터 9까지입니다. 몇 가지야? 10가지요. 두 번째 네모에 올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요? 10가지요. 세 번째 네모에 올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요? 10가지요.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1000입니다. 자, 988번입니다. 승호를 포함한 영국 동아리의 학생 10명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승호가 있어. 쌤아 들어봐봐. 승호가 있어. 그리고 나머지 몇 명? 이렇게 해서 9명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냥 쌤 이렇게 할게. 번호를 매길게. 그래서 나머지 기타 1번부터 9번까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총 10명 있습니다. 자, 주연 2명과 조연 1명을 뽑겠답니다. 뭐야? 대표 뽑기예요. 지금 주연이 2명입니다.
대표 2명 뽑을 거야. 물어보자. 그러면 얘는 반장, 부반장이라는 개념이야? 아니면 그냥 대표 2명이라는 개념이야? 대표 2명이라는 개념입니다. 틀려도 돼. 정확하게 개념 잡을 거야. 그냥 대표 2명이에요. 반장 1명, 부반장 1명이 아니고요. 그래서 대표 2명 뽑는 겁니다. 그런 다음 조연 1명 뽑겠답니다. 됐지? 순서할게. 이때 승호가 주연을 뽑힌다. 잠깐만. 승호가 주연을 뽑힌다. 잘 봐. 이게 무슨 말이면 야, 너 나와. 너 주연해라고 한 거야 지금. 이해가? 승훈이 나와서 주연해라고 한 거야. 그럼 잘 봐. 내가 지금 주연 자리에 요렇게 2개 자리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조연 자리에 요렇게 해서 1가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자. 근데 이미 승호는 주연이 된 거예요. 이해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승호를요, 너 나라고요. 그냥 뽑아 놔라고. 이미 승호는 주연이야. 뽑아 놔 이 말이야. 됐어? 그 말이다. 자, 이제 시작하자. 자, 그러면 몇 명 남았어? 9명 남았어. 주연 1명 뽑을 거야. 몇 가지? 9가지. 됐지? 그럼 이제 남은 사람 중에서 1명 뽑아서 조연 만들 거야. 몇 가지? 8가지. 곱하면 되겠죠. 그렇구나 하지 말고 잘 이해해. 이제 너네가 풀어야 돼. 너네가 풀어야 돼.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읽어야 됩니다. 정확하게요. 문제 잘못 읽으면요, 엉뚱하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 읽으세요. 정확하게. 또 175쪽에 997번. 997. 요것도 좀 해줄게요. 요것도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요것도 좀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쌤이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있잖아. 사각형을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죠. 근데 잘 보세요. 점이 지금 현재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점이 이쪽으로는요, 일렬로 점이 4개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 요 둥근수렴 호는요, 요렇게 가지고 일렬이 아니게 점이 3개가 배열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난 여기서 점을 몇 개 뽑을 거야? 3개를 뽑을 거야. 사각형 만들 거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봐봐. 파란 라인에서 점 3개 뽑으면 사각형 안 만들어져. 여기서 시작할 겁니다. 이해가니? 요 파란 라인은 일렬이기 때문에 이 선상에서 점을 3개 뽑았자 얘네는 어떻게? 선이 만들어지지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 첫 번째, 저 파란 라인에서 점 몇 개 뽑아? 2개 뽑자. 파란 라인에서 점 2개 뽑자 이 말이야. 파란 라인에서 점 2개 뽑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니? 그래서 저 일직선에서 글씨 왜 이러나? 볼게. 자, 일직선에서 점 2개, 그리고 호에서 점 1개 이렇게 뽑을 거야. 두 번째 케이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다른 케이스 얘기해. 이스 점 몇 개? 1개. 점 1개. 호에서 점 몇 개? 2개. 세 번째 케이스. 일직선에서 점 몇 개? 0개. 호에서 점 몇 개? 3개. 얘들아, 일직선이 아니면 점 3개를 다 골랄 수 있겠죠. 사각형을 만들어지겠죠.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일직선상에서 점 3개를 뽑으면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일직선에서 점 2개, 일직선에서 점 1개, 그리고 일직선에서 점 0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반대로 해도 돼요. 반대로요. 호에서 점 3개, 호에서 점 2개, 호에서 점 1 이렇게 해도 돼요.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이해가 빠른 쪽으로 어떻게 얘가 어떤 문제를 이해를 하세요. 괜찮니? 시작해보자. 봐봐. 잘 들어야 돼. 일직선에서 점 2개를 뽑을 거야. 대체 이게 어떤 경우냐면 점 몇 개 있어? 4개 있죠. 그럼 생각을 해봐봐.
편의상 쌤이 얘를 편의상 1번, 2번, 3번, 4번 점이라자. 내가 여기서 점 두 개를 뽑을 거야. 2번과 4번을 뽑았어, 점 두 개를. 2번과 4번을 뽑는 점 두 개나 4번과 2번을 뽑는 점 두 개나 같은 케이스야, 다른 케이스야? 같은 케이스일 거 아니야. 저 두 개 점 내가 어떻게 바꿔? 어차피 얘가 변인데 변. 맞잖아. 우리는 변 BC나 변 CB나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4명 있어. 4개 점 있어. 두 개를 뽑을 거야. 이거 대표 뽑기야. 그럼 얘는 자격이 다른 거야? 자격이 같은 거야? 자격이 같은 두 개 점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총 4개 점이 있는데 저기서 내가 점 두 개를 뽑을 거야. 근데 이 점 두 개가 같은 자격인 거야. 왜? 우리는 선분을 그으면 선분 BC나 선분 CB나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뽑는다. 자, 이따 뽑을게. 4개 중에서 내가 2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 4가지, 3가지지. 이해가나? 첫 번째 점 4가지, 두 번째 점 3가지 됐지. 근데 자격이 같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계산해야 돼. 자격이 같은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이해가? 곱하기. 자, 호에서 점 하나 몇 가지? 호에서 점 하나 몇 개? 3가지. 내가 뭐라 그러니? 틀려도 돼. 질러 봐봐. 그러면 왜 그러냐면 기억에 남아요. 내가 그게 그 상황이 기억에 남는다고. 질러 봐. 그러면 6, 3, 18 맞나? 자, 요거 하자. 이 직선에서 점 한 개 몇 가지? 4가지요. 됐지? 자, 호에서 점 2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 얘는 뭘까? 얘도 대표예요. 서로 다른 3점에서 대표 2개를 뽑는 거예요. 아, 왜냐면 봐봐. 내가 삼각형을 만든다. 삼각형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어. 삼각형 이렇게 내가 만들었다. 이건 내가 ABC를 하자. 이렇게 됐지? ABC를 하자. 그러면 AC나 CA나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대표야. A하고 C가 많이 다르다고 본다면 얘는 그럼 반전 불반장이야. 알겠니? 그래서 서로 다른 3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호에서 점 2개를 선택하는 케이스예요. 이해를 하세요. 맞죠? 아마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총 3개에서 2명 뽑겠다. 3가지, 2가지 맞나? 내가 3명 중에서 대표 2명 뽑을 거야 일단. 그래서 3가지, 2가지야. 근데 얘가 자격이 같아. 그래서 2 곱하기 1. 그래서 4, 3, 12. 자, 요거 하자. 자, 이제 무슨 말이면 이직선상에서 현에서 현에서는 무슨 말이면 점을 안 뽑아. 호에서만 점 뽑을 거야. 호에 점 몇 개 있어? 3개 있죠. 이 3개에서 3개 다 뽑을 겁니다. 경수 몇 가지? 1가지야. 그 3개 다 들고 와 이 말이야. 알겠어? 지민아, 물 가져와. 물 가져와. 잠이 죽겠지 어째. 그래서 1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우는요 18 더하기 12 더하기 1. 그래서 31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충분히 설명할 때 질문해. 나중에 또 질문해야지 이러지 말고. 수빈아, 아까 무슨 도형 못 푼 거 있던데? 이제 니 다 풀 수 있니? 봐봐 빨리. 쌤 지금 이불로 오늘 풀이 다 하려고 이불로 쌤 마음 먹고 풀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풀이 다 질문 다 하세요. 970 70 970 보겠습니다. 자, 간다. 아, 70. 아, 예. 70입니다. 그쵸. 보겠습니다.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7개의 점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 7개의 점이 이렇게 하면 돼요. 어느 세 점도 한직선이 있지 않으려면요. 원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요. 이 원 위에 7개의 점을 잡으세요. 와우. 이렇게 해요. 아무 때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무 때 잡았습니다. 7개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집어. 그럼 이 6개의 점은요. 7개의 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맞죠? 이 7개의 점은 어느 세 점도 한익선은 있지 않는 겁니다. 괜찮니? 이렇게 있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지금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수빈 생각해보자. 할게. 그럼 내가 이거 편의상 얘를 A, B, C, D, E, F, G 점이라 할게. 이렇게. 됐지? 여기서 선분을 만들 거야. 수빈아, 점 몇 개 필요해? 점 몇 개 필요하니? 수빈 연 질문하는 거야. 선분 그을 거야. 그럼 점 몇 개 필요해? 2개죠? 그러니까 난 2개 점을 필요해. 2개 점을 구할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거 대표 뽑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전체 몇 개가 있어? 이 중에서 내가 일부분을 가져오겠대. 다 대표 뽑기예요. 그럼 대표 뽑기는 같은 자격이냐 다른 자격이냐면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서로 다른 7명이 있는 거야. 왜?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거야. 알겠니? 서로 다른 7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표 2명 뽑는 거죠, 이거는. 왜? 선분 AB나 선분 BA는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른 7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겠습니다 라는 경우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수빈 이해가니? 잠깐만. 그러면 케이스는요 7 곱하기 6이죠. 일단 대표 2명 뽑았습니다. 근데 자기 같으니까 얘가 2 곱하기 1로 되겠죠. 그래서 얼마? 21이 됩니다. (913번은) 갑니다. 집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L 위에 점이 4개가 있고요. M 위에 점이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읽어봐봐. L 위에 1개와 M 위에 1개를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이겠습니다. 그럼 일단 선분이야. 점이 몇 개 필요하니? 2개 필요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L 위에 2개, M 위에 2개가 아니고 L 위에 1개, M 위에 1개 고르랍니다. 문제 잘 읽으세요. 약간의 구조적 능력도 필요해요. 그러면 생각하자. L 위에 점 하나 고를 거야. 몇 가지? 골라 좀. L 위에. L 위에 점을 하나 고를 거라니까. L 위에. 4가지요. M 위에 점 하나 고를 거야. 몇 가지야? 5가지요. 끝이에요. 정말 한 개씩 골라서.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내가 지금 4개를 가지고 있고 내 친구가 지금 5개를 가지고 있어. 점 한 개씩 내봐래. 이 말이야. 야, 네가 가지고 있어서 1개 내고 내가 가지고 1개 내봐봐. 이 말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 누르면 그냥 이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선생님, 전체 경우의 중에서 이거 대표 뽑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거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2개의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A반이고 B반 생각하면 돼. A반에서 대표 한 명 뽑고 B반에서 대표 한 명 뽑아서 둘이 만나래. 그 말입니다. A반에서 대표 2명 뽑으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뽑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문제는 L반과 M반이 있는데 각각의 대표 한 명씩 뽑아서 두 사람 만나봐라는 뜻입니다. 그럼 몇 가지야? 4가지, 5가지죠. 뭐. 알겠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20이 됩니다. 또 이제 다 됐을까? 그럼 넌 다 풀어야 된다. 다 붙여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세요. 해야 됩니다. 해. 그리고 이번 주 안에 학력까지 진도가 다 끝날 겁니다.
끝날 겁니다. 지금 경우수를 내가 왜 이렇게 꼼꼼한 아까 쌤 말처럼 경우수가 잘 되면요 뒤에 확률할 게 없습니다. 진짜요, 진짜 없습니다. 계산표도 똑같고요. 하는 방식만 달라요. 똑같잖아요. 개념도 똑같고 계산도 똑같고 방식만 다를 겁니다. 진짜로. 아니, 그래서 쌤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봐봐. 쌤한테 질문한 것도 있을 거고요. 뒤에 뭐 푼 것도 있겠죠. 그리고 안 푼 것도 있을 거고. 싹을 다 정리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확률 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확률 되게 앞부분만 할게요. 쉬운 것만. 쉬운 것만 할게요. 할게. 자, 확률입니다. 확률이란 말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퍼센트예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probability입니다.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야, 얼마큼 가능성이 있어? 대신 이게 우리 퍼센트란 말은 이걸 백분율로 표현할 뿐이에요. 가장 흔한 거죠. 그쵸? 그거 너네 과학을 배웠잖아. 그 바닷물의 용도는 퍼미를 쓰죠. 1000분의 1이에요. 그것처럼 그냥 단위의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게 확률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퍼센트는 분모가 항상 얼마야? 100이야. 그래서 퍼센트야. 분모가 100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분자가 뭐라고? 그 가능한 경우의 수예요. 막 예를 들어서 내가 3%야. 그럼 나는 100개 중에서 몇 개? 3개를 고르는 겁니다. 이해갈까요? 그치? 그래서 이 확률이라는 말은 항상 어떤 케이스야? 분수의 케이스야. 잠깐만. 너네 있잖아. 이런 얘기를 했었어. 쌤 요거 얘기할게. 왜냐면 너네가 그 다음에 그 비례식을 좀 솔직히 잘 못합니다. 이걸. 왜? 조금 어렵거든 개념이. 우리가 너네가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초3 때 너네가 분수를 처음 배워요. 그랬었습니다. 알겠죠? 그랬었으면 너네 지금 중학교 2학년이니까 한 5년 전이네요. 그쵸? 까마득한 옛날이네요. 분수를 너네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분모라고 처음에 안 배워요. 분모가 기준수입니다. 분자가 비교수예요. 무슨 말이냐? 분수란 거 분모라는 어떤 기준이 되는 숫자가 있어. 거기에 분자라는 숫자를 비교를 해보겠대. 그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0분의 7이에요. 자, 원래 몇 개 있어? 10개 있는 거야. 그 중에서 내가 7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게 10분의 7의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네가 이제 좀 더 학년 올라가니까 4학년 됩니다. 분모, 분자라는 개념을 배워요. 그때부터 이 개념을 안 써요. 비교수, 기준수 이런 거. 근데 내가 봐서는 이 비교수와 기준수란 걸 초등학생 듣잖아. 뭔 말인지 몰라. 100%요. 자기가 언어적으로 조금 왜 어릴 때부터 조금 책을 많이 보고 좀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고 이런 친구들은 이해할까? 대부분 학생들요 이해 못합니다. 이게요. 비교수와 기준수를. 근데 너네 이제 중학교 이제 2학년이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쌤 말을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기준된 숫자야. 거기에 분자를 한 비교를 해보겠대. 그게 분수예요. 확률 똑같습니다. 확률을요. 만일 10분의 7할 확률이 나왔어. 그럼 분모 이 10이 뭘까? 전체 경우수인 거야. 기준이 되는 경우인 거야. 전체. 그 중에서 내가 어떻게 비교할 게 누구라고? 분자인 7가지를 비교를 해보겠대. 그게 확률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 말이야. 내가 무슨 하면 10개 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7개가 당첨이래. 그럼 난 당첨될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7이겠죠. 그럼 내가 꽝이 될 확률은요? 10분의 3이겠죠. 맞니? 그럼 생각해봐.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을 해볼게. 그러니까 무조건 당첨이야. 그 확률은 얼마일까? 10분의 10. 10분의 10이죠. 그래서 1이에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일어날 확률이 1이에요. 1. 분모의 경우수만큼 분자 경우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생긴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주사를 딱 던졌어. 무조건 나는 어떻게 당첨이 된대. 그러면 나는 6가지 경우를 다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야. 얼마일까? 0입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아. 무슨 말이면 주사위를 던져서 실의 눈이 나올 확률이요. 없죠. 그래서 0인 거예요. 그래서 확률의 범위는 0 이상입니다. 0도 있어. 0이라는 확률도 존재합니다. 1 이하예요. 1보다 클 수는 없어요. 생각해봐. 내가 전체 10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11가지가 나오겠대.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확률의 범위가 0 이상 1. 저기 뭐 있지 저거.
0 이상 1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게 확률의 범위예요. 그러면 0이라는 확률은 무슨 말이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일어날 확률은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확률은 기본은 무슨 말이야? 분모가 뭐라고요? 전체 경우수요. 분자가 그 사건의 경우수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올 확률 이렇게 했어. 맞지? 자, 그럼 전체 경우수가 얼마니? 6년. 그래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수가 몇 가지니? 3년. 그래서 6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짝수가 나올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에 따라서 전체 경우수가 바뀌겠죠. 주사위니까 총 6가지잖아. 6이 생기는 거야, 분모에. 그럼 동전이야. 그러니까 분모에 뭐가 생겨야 돼? 2가 생기겠죠. 이해갑니까? 이런 식이 바로 확률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 문장 보겠습니다. 책입니다. 책 내용입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다.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가 n이고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A면 전체 n분의 A가 확률이라고요. 그 말입니다. 전체 경우수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수가 A게 있대. 그래서 n분의 A가 뭐라고? probability, 경우, 즉 확률의 뜻입니다. 괜찮니? 그런 뜻이다. 괜찮죠, 이 정도면? 지금요. 그래서 앞쪽 부분에서는 뭐 하냐면 내가 앞에서 배운 이 경우의 수의 정보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배우는 거 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가 분모 도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분자는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올리면 됩니다. 그럼 그게 확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할게요. 도형하겠습니다. 도형에서의 확률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말이야. 자, 우리가 양궁인데 이제 양궁이 그거 바뀌었죠. 너네 압니까? 점수 제도 바뀐 거? 압니까? 작은 거. 네. 아니, 작은 거. 예전에 10이 있었죠. 그쵸? 이제 X가 나옵니다. 정 가운데 맞추면 11점이에요. 변수가 생겼죠. 네. 예전에는 골드였잖아. 다 10이야, 10. 다 10이었어. 근데 이제 범위가 하나 더 생겼어요. 정 가운데요. 정 가운데 맞추면 이제 X를 해가지고 11점 어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도형의 확률이야. 지금 이렇게 생긴 원이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생긴 어떻게 관을 만들었어. 여기 맞추면 합격이 돼. 그러면 내가 합격될 확률이 무슨 말이냐면 전체의 원의 넓이가 분모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가 분자가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도형에서의 확률입니다. 알겠죠? 전체 원이 분모가 되는 거고요. 원 넓이가. 그 다음에 분자가 내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내가 이 관역에 맞출 확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도형에서의 확률입니다. 얘들아, 지금요 902페이지 푸세요. 176페이지 지금 푸십시오. 빨리 얼른 푸세요. 다 보여줄 테니까 채점해. 176페이지입니다. 자, 998번 가로 1번 4, 가로 2번 1, 가로 3번 4분의 1. 999 10분의 3, 1000 5분의 1, 1001 5분의 2, 1002 10분의 3, 1003 5분의 3, 1004 6분의 1, 1005 2분의 1입니다.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경우수죠. 쌤, 맞아 이해가요? 경우수 잘하면 확률이 할 게 없다고요. 경우수는 경우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쌤, 요 바닥까지만 할게요. 요 바닥까지 할게. 봐봐. 이미 쌤 설명했습니다. 확률의 범위예요. 확률의 범위는요, 0 이상 1 이하입니다. 얘들아, 확률은 1보다 크면 안 된다. 그 말은 분자가 분모보다 큰 거야. 아니, 전체 경우수가 5가지인데 분자가 7가지 나오겠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0 이상 1 이하고요. 0이라는 확률도 존재하고 1이라는 확률도 존재합니다. 알죠? 이게 확률의 범위다. 자, 그 다음.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야. 우리 앞에서 아까 쌤 풀에서 여사건이 있었죠. 여사건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전체 사건의 경우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를 빼겠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여예요. 남은 여자예요. 남은 건 내가 원하는 거야. 이런 뜻이야. 그러면 그렇습니다. 확률이야. 그럼 전체 확률이 얼마야? 전체 확률이요.
1. 항상 1. 전체 확률은 1. 1이야. 거기서 내가 원치 않은 확률을 빼. 그러면 내가 원하는 확률이 나오는 거야. 이게 여사건의 확률이에요. 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사건은 언제 푼다? 내가 구할 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아까처럼 왜 두 수의 곱이 짝수를 했잖아. 그 짝수 캐스에 총 3개 나왔잖아. 야, 씨, 너무 많다. 그러면 전체 경우수에서 홀수의 경우를 빼자. 이렇게 구했던 겁니다. 똑같습니다. 전체 확률 1에서 내가 원치 않은 확률을 빼라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 개념입니다. 오케이. 됐나? 자, 그러면 지금요. 177페이지 지금 풉니다. 보세요, 지금. 풀면서 들으세요. 1009번에 보면은 12의 배수라고 했죠. 12의 배수를 만들어 봐봐. 너네가 지금 무슨 말이면, 네, 아니요. 설명해 줄 게 없네요. 네. 자, 과제는 어디까지냐면, 넘겨가지고요. 180페이지부터 183페이지에 1048번까지요. 183페이지 1048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쌤 풀이를 앞에 경우수 다 했거든요. 경우수에서 자기가 질문했던 거 아니면 몰랐던 거 그래서 안 풀어졌거나 고치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요. 목요일까지 숙제가 됩니다. 맞죠? 그런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